안녕하세요. 실전 투자자 라상입니다. 시장보다 높은 초과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비율을 항상 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. 이번 영상은 레버리지 ETF 플러스 현금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 본래의 ETF를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지를 보려고 합니다. 우선 대상 전략은 S&P 500 지수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인 SSO ETF의 30%와 현금 70%를 구성한 포트폴리오, 그리고 단순 스파이 ETF를 100% 가져가는 것을 비교해봤습니다. 2배 레버리지를 사용한 이유는 백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길기도 하고, 어느 논문에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데 가장 효율적인 레버리지는 2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SSO ETF를 선택했습니다. 설계 개요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, 우선 첫 번째 전략은 SSO 플러스 현금 전략으로 구성 종목은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 ETF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인 SSO ETF의 30%, 그리고 현금의 70%를 투자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진행, 1%가 채 안 되는 배당금은 재투자하고 추가로 투입하는 자본금은 없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. 두 번째 전략은 단순하게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의 100%를 투자하는 전략으로 비율은 나눠져 있지 않으므로 리밸런싱은 없고 배당금은 재투자, 추가로 투자하는 자본금은 없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. 참고로 SSO ETF가 2007년에 상장을 해서 백테스팅 기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로 했습니다. 그 다음 백테스팅 결과를 보시면 표에서 포트폴리오 1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SSO 플러스 현금 전략, 그 아래는 스파이 ETF입니다. 2007년에 초기 투자금을 $10,000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2022년에 가지게 되는 금액은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$24,210, 스파 ETF는 $42,762로 스파 ETF가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고, 이것을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6.04%, 스파 ETF는 10.11%입니다. 고점 대비 하락률을 의미하는 MDD는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마이너스 34.32%, 스파 ETF는 마이너스 50.80%로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더 안정성에서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고, 높을수록 안전한 샤프 지수는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0.59, 스파 ETF는 0.65로 샤프 지수는 오히려 스파 ETF가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에 소르트너 지수는 높을수록 초과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0.87, 스파 ETF는 0.97로 스파 ETF가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MDD를 제외하고는 스파 ETF가 더 우수한데요. 레버리지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수익률은 스파 ETF가 월등히 우수했고 안정성은 오히려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몇몇 분들은 이 결과를 보시고 SSO의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,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SSO 비율을 50%까지 늘려도 스파 ETF의 연평균 수익률을 초과하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MDD만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 다음 연단위로 사건 사고나 의미가 있었던 연도를 보시면, 우선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인데요.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은 마이너스 24.57%, 스파 ETF는 마이너스 36.81%입니다. 그 다음 2018년도의 수익률을 보시면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마이너스 2.14%, 스파 ETF는 마이너스 4.56%인데요. 그래프 초기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덜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그 이후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순간에서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서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의 매력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현금 자리에 금을 대체해서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. 이 비교구는 SSO 플러스 현금 vs SSO 플러스 금 vs 스파이 ETF입니다. 총 3개의 전략으로 앞에서 언급한 2개의 전략에 전략 2번인 SSO 플러스 금 전략을 추가해 봤는데요. 구성 종목은 SSO의 30%, 금 ETF인 GLD의 70%를 투자하는 전략이고,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비율 조정을 위한 리밸런싱, 1% 내외의 배당금은 재투자하는 것, 추가 자본금은 더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백테스팅 기간은 동일하게 2007년부터 2022년까지로 설정했습니다. 결과를 보시면 표에서 포트폴리오 1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SSO 플러스 현금 전략, 포트폴리오 2는 SSO 플러스 금 전략, 그 아래는 스파이 ETF입니다. 2007년 초기 투자금을 $10,000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22년에 가지게 되는 금액은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24,210달러, SSO 플러스 금 전략이 45,670달러, 스파이 ETF는 42,762달러입니다. 오히려 이번에는 SSO 플러스 금 전략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고,
이를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시켜보면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은 6.04%, SSO 플러스 금 전략은 10.59%, 스파 ETF는 10.11%였습니다. 그 다음 MDD를 보시면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은 마이너스 34.32%, SSO 플러스 금 전략은 마이너스 34.69%, 스파 ETF는 마이너스 50.80%였습니다. 가장 우수한 것은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지만 SSO 플러스 금 전략도 그에 못지않은 MD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샤프 지수를 보시면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은 0.59, SSO 플러스 금 전략은 0.67, 스파 ETF는 0.65입니다. 가장 우수한 것은 SSO 플러스 금 전략인 것을 알 수 있었고, 마지막 소르티노 지수는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0.87, SSO 플러스 금 전략이 1.08, 스파 ETF는 0.97로 역시나 가장 좋았던 것은 SSO 플러스 금 전략이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MDD만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우수하고 나머지 모든 지수는 SSO 플러스 금 전략이 나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16년간의 기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SSO 플러스 현금 전략에 비해서 SSO 플러스 금 전략의 수익률이 우수해서 놀라웠고 MDD도 크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어서 SSO 플러스 금 전략이 가장 괜찮아 보였습니다. 그 다음 연 단위로 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에는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마이너스 24.57%, SSO 플러스 금 전략이 마이너스 22.53%, 스파 ETF는 마이너스 36.81%를 기록했고, 좀 의미가 있었던 2015년도의 수익률을 보시면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이 마이너스 0.08%, SSO 플러스 금 전략이 마이너스 7.51%, 스파 ETF는 마이너스 1.25%를 기록했습니다. 그 다음 무역전쟁과 금리 인상 시기였던 2018년도를 보시면 SSO 플러스 현금 전략은 마이너스 2.14%, SSO 플러스 금 전략은 마이너스 3.99%, 스파 ETF는 마이너스 4.56%를 기록했습니다. 재미있는 것은 2015년도에 금 가격이 12%나 빠지게 되면서 SSO 플러스 금 전략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7.51%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스파 ETF나 SSO 현금 전략을 모두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 다음 결론적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든 생각을 정리하면 우선 첫 번째는 SSO의 30%, 현금 70%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파 ETF를 무지성으로 모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MDD는 스파 ETF가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수익률은 스파 ETF가 훨씬 나았습니다. 두 번째는 그래도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싶고 시장보다는 초과 수익률을 내고 싶다면 SSO의 30%, GLD의 70%를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저 같으면은 90-60 전략인 NTXX ETF나 올웨더 2배 전략인 UPAR ETF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. 물론 UPAR ETF는 수수료가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위 전략보다는 수익률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투자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매번 동일할 수는 없어서 그 전의 결과가 틀릴 수는 있지만 레버리지 활용은 전략적으로 잘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레버리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레버리지 ETF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포함시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